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등교육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3장 교육 정책과 학교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교육 정책과 학교 변화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 정책의 특성, 두 번째가 교육 정책 과정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1장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육 행정의 개념과 범위 이해를 위한 구조 틀에서 여기 보면은 교육 행정에서 교육 행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와 정책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어떻게 다른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그때 기본 방침, 원칙 이라는 거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부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제 교육 정책의 개념에서 교육 정책이란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 또는 지침, 그리고 교육 이념, 구현 수단, 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공공정책 그럴 때는 협의와 강의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 의지만 의미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말도 좀 어렵긴 해요.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원하는 어떠한 것을 권위를 가지고서 배분한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은 이 권위의 배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정책 개념, 이 하위 요소에서는 정책 이념, 정책 과정, 정책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 정책 환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로 가서 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죠. 정책 이념이라는 게 뭔지, 여기 보면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정책의 기본 철학 내지 원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는 그걸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운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대의명분, 명분과 원리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수립, 집행, 평가. 그래서 이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정책 내용은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활동의 부문별 영역에 따라서 초, 중, 고, 교원, 실업, 유아, 특수, 해외 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목표, 과정, 교과서, 장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결국 이제 핵심 개념에서 효과라는 게 있죠. 효과. 결국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육 풍토, 뭐 사회 풍토,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PPT로 와보면요. 그래서 교육 정책의 개념 속성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주체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이고, 교육 활동과 내용의 지침에 관한 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고, 교육 이념의 구현 수단이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 정책의 특성 부분에서 교육 정책은 의사결정적 측면, 정치적 과정의 측면, 그리고 효과 측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의사결정 측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죠. 정부의 공적인 의사결정인데요. 뭐 합리적, 목적 지향적이고 과학적 문제 해결이고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 유념할 것은 정치적 과정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형성되고요. 또 집권당의 이념,
혹은 교육 철학이 늘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게 합리화되는 이유는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집권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그러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승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통령 혹은 집권당이 자기네 철학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항상 그 철학,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합리적인, 저기가 정치적 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리 이념을 정해놓고 그 이념에 맞추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역으로 현실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이러한 정치적 중용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의 특성에서는 교육적 효과 측면이다 그랬는데, 결국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핵심이겠죠. 교육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국가 및 사회 발전의 기회에 따라서 교육 정책 성과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육 정책의 유형인데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유형을 만들려면, 유형을 나누려면 분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분류 기준으로는 여기 보면은 성격, 그 정책의 성격, 그러니까 성격 혹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향하는 바. 그 다음에 내용, 시기, 결정,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 책에서는 루이의 구분, 루이는 정책 성격 기준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얘기할 것은요, 행정학 개론 책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안에 수백 명의 이론가들의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각 챕터가 실은 여러 권의 책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육 정책 강의를 하려고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우선 눈에 띄는 대로 몇 권 했더니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정책만 해도 아주 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장을 집필했던 교수가 기존의 다른 교육행정학 개론서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몇 가지만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때 교재에서 빠져있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교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교재 자체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루이의 정책 유형, 여기에 대해서 이 책 내용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글 서치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지금 루이의 정책 유형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쭉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놓은 거 이건 뭔가 볼까요? 루이 정책 유형 정리, 배분, 재배분, 구성, 규제 정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런 쪽에서 설명이 더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이는 이 정책 성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소개한 것처럼 분배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제 정책, 세 번째가 재배분 정책. 여기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 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일단 교재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 말 그대로 이 외국어를 번역해 놓은 이론들이지만 우리말로 쉽게 이해가 되는, 즉 우리의 일상 용어를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은 이해가 쉽고요.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가지고 번역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지난주에 책무성 했을 때도 책무라는 개념이 우리가 널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분배다. 그러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겠죠. 여기에 교육부가 특별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재정에서 배울 텐데, 일반 교부금은 공식에 의해서 모든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를 특별 교부금으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럴 때 방과 후 수업에다가 나눠줘야겠다. 또 급식 지원에 돈을 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이게 나눠주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도급계약 정책 그랬는데, 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민간 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그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급식을 직영하지 않고 외부 회사에다가 맡길 경우에 이런 게 해당하겠죠. 그러나 이런 도급계약 정책에서 주로 정경유착이랄지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학교들은 직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적 면허 정책이다. 이 말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해준다, 허락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지역 주민 도서관 이용권 제공 뭐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분배 정책 다음으로 그 정책의 특성이 뭘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규제한다는 것은 이 규제를 통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러니까 재량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격증 제도인데요.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초등학교에서 지금 담임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규제 정책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교장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도 이런 공모교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데 제한을 두어서 완화를 하죠. 규제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다. 예를 들면 입학과 졸업 요건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 그것을 허가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죠. 교육과정 지침, 학교 안전 규정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규제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정책은 모든 집단을 당연히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규제를 받는 사람은 약간 더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이 규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그랬는데, 이 재분배 정책은 자원, 권력을 다른 집단으로 이전하는 거다. 쉽게 표현하면 소득세, 돈 많이 번 사람으로부터 50%까지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해주는, 이것을 재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자원을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도 있는데요. 경제자원은 교육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죠. 특수교육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결손 가정 자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요. 권력의 이전은 지금 현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권한은 대거 이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양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는 교육 정책을 구분할 때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구성 정책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에 가서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 정책 해놨네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뭐 세 번째 재분배 정책, 뭐 구성 정책, 여기에서는 강제력이 간접적이며 환경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교육 정책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바탕이 되는 하나의 도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루이가 해놨던 것을 지금 표로 우리 교재에는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해놨는데, 이 요인은 참여자 단위, 참여자의 관계, 뭐 로비, 위원회 역할 중인데, 그 다음에 정책 유형. 그래서 분배 정책은 여기에 보면은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낮다. 근데 로비가 아주 활발하다. 그러니까 활발하다. 규제 정책은 더욱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영양교사, 또 뭐 보건교사 이렇게 이들에게 영양사 아니면은 스쿨 너스 학교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영양사 이랬는데 영양교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로비가 진행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분배 정책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정책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교육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과 같이 두 번째 정책 과정의 이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정책 과정 이해 부분, 정책 과정 부분은 양이 조금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더 이 강의를 들을 때 반드시 교재를 함께 보면서 들으면 더 보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 교재의 해당 부분을 이렇게 펴가지고 교육 정책의 특성에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분배 교재,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이해를 시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